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렉스입니다. 금일은 8월 23일 일요일 아침 7시 50분이 지나가고 있고요. 휴일이다 보니까 오전에 좀 시간이 남아서 영상을 녹화하려고 주식창을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보통 대구 같은 경우에는 더위가 많이 꺾이는데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광복절이 지나도 아침이든 오후든 저녁이든 더위가 꺾일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도 온도가 30도에 육박하는 그런 온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던데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건강이 좀 염려되는 그 정도의 날씨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청자분들도 더위에 좀 조심하시고 물을 좀 자주 드시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국내 시장은 시기가 뭐 하락도 크게 있었고 다시 반등하는 그런 흐름도 나왔었는데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코스피의 3,200포인트와 코스닥의 800포인트 이 부분을 지지대로 작용을 해서 어떻게 하락이 나오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어쨌든 코스피와 코스닥이 마지막에는 좀 반등이 일어나서 3,200포인트, 800포인트 인근까지는 뭐 지지를 잘 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자리다. 그 정도로만 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두 가지의 호재가 있었어요. 두 가지의 호재 중에 하나가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미국 증시인데요. 미국 증시가 그러니까 어제 토요일 새벽이었죠. 폭등을 했습니다. 그 다우지수는 다시 한번 최고치를 갱신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약 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상승하는 이유의 하나 중에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또 최근 들어서는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할 수도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인식으로 갔다가 이제는 좀 확실시 되면서 미국 시장의 활기를 좀 불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월요일 내일 장에서도 국내 시장은 좀 활력이 들어올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의 1965년 이후로 한일 정상회담을 뭐 본격화했다 이런 부분에 뭐 정상회담 부분을 동시 발표를 했다 이런 부분에 또 호재가 뉴스거리에 떴던데요. 거기에 관련된 호재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호재성으로 어떤 종목들이 어떤 섹터들이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냐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한 빌 게이츠의 방안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큰 재료 두 개에 또 하나의 작은 재료 하나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과 좀 엮어서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리가 인하가 되면요.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다시피 지금까지는 방산, 조선, 원자력이 상승이 나왔다면 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나면 어떤 식의 섹터들이 상승을 하느냐 2차 전지,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반도체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차까지도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시바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공동으로 좀 같이 맡아야 될 과제라고 말씀을 했던 부분이 수소, AI, 그 다음에 저출산 관련 그 부분을 얘기를 했고 뭐 수도권으로 집중돼 있던 부분을 지방 쪽으로도 같이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강조가 됐고요. 또한 북한에 대한 비핵화 이 부분도 언급이 됐었고 저출산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통적인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에 관련된 수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소 쪽에 좀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공통적인 부분으로 나왔고 AI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유하고 있는 AI 관련주들이 있지만 좀 이따가 설명드릴 부분이 AI 의료 관련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생길 수가 있고 또 작은 섹터로 봤을 때는 저출산 관련주 그다음에 남북 경영주 이런 종목들이 또 월요일날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이제 2차 전지, 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 자동차, 또 작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관련주, 그다음에 남북 경영주 이 정도가 될 수 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의 전쟁 같은 경우에도 언급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다가 또 안 좋은 시그널이 나왔다가 이런 부분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또 주말 동안에는 우크라이나가 어떤 발언을 했냐면 한국처럼 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제공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하면서 이제 한국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양쪽에서 누가 관리를 한다, 안전 보장을 받는다 이런 부분을 염두를 해주고 땅이 뺏긴 부분은 좀 포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우크라이나 땅 중에서
히토류가 엄청나게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국에서 개발을 하지도 못하고 환경 오염이 엄청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중국과의 히토류 분쟁 부분 때문에 미국도 히토류를 포기를 할 수가 없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개발을 하거나 우크라이나에서 지원을 받는다면 충분히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줘도 그 돈을 뽑아낼 수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제 손해를 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절대 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휴전이나 아니면 종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됐고 또 슈팅이 나왔어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런 2700에서 2800포인트까지는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는 결과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거두시는 분들은 제 얘기가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SG 차트를 본다면 또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제 앞으로는 제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계속적으로 녹화를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반도체,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재건 관련주부터 좀 보고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많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SG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대를 뚫고 지금 상승을 한 상태로 거래량도 괜찮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만큼의 거래량은 될 수가 없겠죠. 하지만 계속 거래량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 종전에 관한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또 여러 나라의 회담이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힘이 좀 들어온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 힘이 어디까지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우상향을 그릴지 아니면 다시 한번 추세대 밑으로 내려올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일단 매수 타이밍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 빨간색 선과 그 다음에 회색 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112일선과 그 다음에 6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이 사이에 오면 1차 매수 정도는 가능한 부분이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만약에 꺾이게 된다면 이런 변곡점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참고를 하시는 분들이나 SG를 좀 주의 깊게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2분할 정도로 매수를 하시면 잃지 않는 매매에 좀 가깝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우크라이나의 휴전이나 종전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또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또 상승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만약에 종전이나 휴전이 되고 나면 SG 같은 경우에는 재료 소멸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설명드렸던 반도체 종목부터 좀 보고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나면 반도체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외를 받았었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같이 따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이렇다 저렇다 할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게 금리 인하가 시사가 되고 난 이후부터 적용이 될지 금리 인하가 되고 나서부터 적용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소부장 종목들이 달릴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때까지 소외를 받고 있었던 2차 전지와 그다음에 반도체,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 살아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고점까지는 모르겠어요. 그 삼성전자 차트만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런 소부장 종목들, 제약바이오,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이 고점이 상당히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 위에까지 갈 확률은 모르겠지만 일단 반등 자체는 크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번 주에는 또 7만 원 밑으로 한번 꺾였다가 지금은 71,300원 정도 지지를 해주고 있는 흐름인데 월요일 내일장에서는 이걸 뚫고 상승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만 원까지 정도 79,000원에서 8만 원 정도는 제가 괜찮은 그 저항대에 오면 제가 매도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까지는 뭐 한두 달 안에 가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증시가 또 받쳐줘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미국 금리도 인하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 뭐 관세 협상도 나름대로 잘 됐고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좋은 호재거리로 나왔고 그래서 당분간은 좀 상승과 하락을 이어가면서 이까지는 상승해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를 좀 더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9,000원에서 8만 원 정도가 오면 저는 매도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그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CXL 관련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오셈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한 마이너스 한 20% 정도 물려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단행할지 말지
많이 고민을 하던 찰나였는데 네오쌤도 자리를 보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해서 소부장 종목들과 반도체 관련주 종목들이 또 슈팅이 나올 때 매도를 할 수 있는 전략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이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보유하고 있었던 이번 주에 매수를 했던 종목들 중에서 두 개가 있어요. 삼천당제약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있는데 둘 다 제약바이오죠. 그래서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상한가가 한번 나왔다가 또 강한 슈팅이 한번 나왔고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61선에서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고 제가 우리 회사 직장 동료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17만 원 선까지는 내려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가 한 이 정도 선이었었습니다. 20만 원 초반, 20만 원, 20만 원대 초반, 21만 원대 정도였는데 17만 원대까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별로 관심을 보이시지는 않으셨는데 거의 17만 원대까지 가까이 오니까 이제는 삼천당제약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이 추세대를 살펴보신다면 변곡점이 여기와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밑에 하단의 변곡점은 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진짜 시장이 안 좋다면 이까지도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2, 3분할 정도로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영상을 녹화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에버리징 매매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7만 4천 원에 2차 매수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2차 매수를 진행해서 현재 평균 단가는 17만 9천 원 정도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제약바이오에 관련된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다면 이제 월요일날 이런 뭐 슈팅이 한 번은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렇게 또 뭐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추세대 위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일단 저는 월요일날 강한 슈팅이 나오면 좀 정리를 할 예정이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삼천단제약은 제가 계속 가져갈 목적이 아니고 단기 스윙이나 단기 스윙이 안 된다면 중기 스윙 정도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지는 않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어쨌든 뭐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뭐 짧게는 5%, 3% 이렇게 나오겠지만 진짜 크게 슈팅이 나온다면 10% 이상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더라도 저는 17만 9천 원까지 17만 9천 원에 지금 평균 매수 가격이 측정된 상태에서 2차 매수까지 들어갔으니까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 뭐 5% 이상 수익 매도가 되면 저는 뭐 욕심 없이 그렇게 던질 예정이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시밀러 이 부분이 좀 강조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트럼프가 언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제약바이오 부분이 EU와 미국 간의 관세를 15%로 지금 그 발표를 한 상태거든요. 한국은 아직까지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 부분까지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또 일부 종목들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서도 제외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삼천당제약은 또 강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고 이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빌 게이츠 관련된 종목으로는 포함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 종목 제가 말씀드린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또 그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큰 테두리 안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또 모멘텀 그다음에 또 짧게는 빌 게이츠에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도 또 슈팅이 한 번은 강하게 나올 확률이 높다. 그 정도로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 그 112일선까지도 내려오면 좋겠지만 60일선에서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또 상승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좀 참고로 하시고 윗부분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은 추가 매수 타이밍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거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들고 가실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왔을 때 파실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개인 그 투자자들의 몫이겠지만 저는 상승이 월요일에는 기대된다. 그 정도로 좀 요약을 하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고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의 추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34만 2천 원. 이때의 시점이 코로나 시기였죠. 코로나 시기에서 치료제로 부각을 받았던 종목인데 지금 주가가 얼마인지 보시면 48,600원. 지금으로부터 8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34만 2천 원에서 8분의 2 토막이 났는데 계속적인 우하향 추세로 가고 있었어요. 이 지금 보고 있는 추세대가 중추세대 추세인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계속적인 하락이 나왔는데 최근에 2025년 6월 달에 또 강한 매수세가 한번 유입이 됐습니다. 어디에도 볼 수 없었던 5배 이상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추세대를 뚫었죠. 뚫고 지금 추세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조정을 받다가 위로 올라가려는 추세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차트는 선행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후행지표가 아닙니다. 그 차트는 어떤 시장의 흐름으로 인해서 먼저 선행이 반영이 된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어떤 호재라든가 제약바이오의 흐름 자체가 좋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었던 이런 세력들 그다음에 매수세들이 동반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추세대를 밑에 뚫고
아래 부분으로 다시 들어온다면 문제가 됐겠지만 이런 변곡점과 추세대 부분을 지지를 하고 다시 한번 슈팅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도 뭐 조만간에 다시 한번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224일선을 뚫어서 448일선과 지금 그 변곡점이 만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56,000에서 57,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까지는 단기적으로 가주지 않을까. 저는 이 종목을 단기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가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평균 단가는 제가 한 49,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49,000원에서 뭐 55,000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10% 이상의 상승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짧게 설명을 드리고 마감을 할 건데, 에코프로 HN입니다. 이 에코프로 HN에 대한 종목 설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앞전 영상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앞전 영상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HN이 있는데, 앞에 방금 언급드렸던 세 종목은 2차전지와 전구체 관련주지만 에코프로 HN은 환경솔루션 관련주로서 에코프로 그룹에 속해져는 있지만 아무 관련성이, 2차전지에 아무 관련성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덩달아서 날아가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차전지가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내일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관련된 섹터들도 일부 섹터들을 제외하고는 다 상승이 많이 크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올 때 에코프로 HN도 한번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렸죠. 한 34,000원 정도가 단기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놔둔다면 저는 이만큼도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뭐 2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시장을 제가 욕을 잘 먹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부정적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남들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부정적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남들은 부정적인데 나는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싫어를 누르시는 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욕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저는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고요. 시장의 흐름을 좀 잘 읽는 편입니다. 어떤 팩트에 의거를 하고 나중에 일어날 일,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그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시장의 흐름이 눈에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했던 대로 시장이 또 흘러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체적인 흐름은 제 말이 거의 다 맞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제 말을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드렸던 이 종목을 좀 집중하시고, 뭐 SG, 삼성전자, 삼천단제약, SK바이오사이언스, 에코프로 HN, 제가 언급을 안 드린 종목은 저출산 관련주,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주는 언급을 안 드렸는데, 그 관련 종목들도 좀 주의 깊게 보시면은 아마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좀 강한 장이 예상되지 않을까, 또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5,000포인트를 갈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노입니다. 5,000포인트까지는 노라고 말씀드리는 거 알 수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갈 거냐고 물어보신다면 예스입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눌려 있었던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상승을 이끌어 갈 것이고, 지금까지 상승이 많이 나왔던, 이끌었던 올해 초까지, 올해 중순까지, 작년 말까지 이끌었던 섹터들이 계속적인 상승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조선, 방산, 원자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선, 방산, 원자력,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선은 모르겠어요. 조선은 트럼프가 밀고 있는 우리나라와의 약간 국책 사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지만, 방산과 원자력은 위험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싫어요보다는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영상들이 시청자분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1000개 육박한 것도 있고 1600개 정도 나온 종목들도 있던데요. 이 종목도 조회수와는 관계없이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시는 그런 영상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 재밌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